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의 중심 모델 준대형 세단 그랜저인데요. 기존 HG에서 IG로 진화하면서 진화에 따른 변화의 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도 조금 더 잘 정돈된 느낌이고, 사실 외적인 디자인은 준대형 세단이라기보다는 중형차의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 실제 차를 타고 있을 때 이때의 만족감은 충분하죠. 여러 가지로 변모한 그랜저,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1986년 출시된 그랜저는 6세대까지 발전했습니다. 갓그랜저라고 불렸던 1세대 모델은 미쓰비시가 설계를 담당하고 현대차가 디자인을 맡아 개발됐습니다. 부의 상징으로 인식됐던 모델이기도 하죠. 2세대 그랜저 역시 미쓰비시와 동일하게 협력해 내놓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랜저만의 연결된 리어램프 디자인에 영향을 줍니다. 3세대 그랜저는 사실 마르샤 후속 모델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판매를 면치 못했던 마르샤 대신 그랜저 브랜드를 통해 인기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4세대 모델부터 북미 시장에서도 판매를 시작했고, 독자 개발한 6단 자동 변속기를 최초로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5세대 그랜저는 가장 성공한 모델이죠. 준대형 차로는 이례적으로 월 판매 10,000대 이상, 연간 판매량 10만 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기초로 아슬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6세대 그랜저는 차분한 디자인을 갖습니다. 현대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그릴 디자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듬은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도 특징입니다. 사전 계약 3주 만에 무려 4만여 대가 계약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체 구조 개선으로 비틀림 강성이 23.2% 높아졌다고 합니다. 헤드룸도 늘어나 공간적으로도 넉넉한 느낌을 줍니다. 인테리어는 각종 소재와 마감, 버튼류 조작감을 개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센터페시아 상단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종 테스트를 통해 신형 그랜저의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 그랜저 IG와 함께 가볍게 달려볼까요? 3리터 엔진이 기본이 되는 만큼 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자세 제어 장치는 임시적으로 한번 꺼봤고요. 한번 매뉴얼 모드로 달리기를 시작해 보죠. 타코미터 바늘이 이제 꾸준히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데, 5000rpm을 넘어서 실제 수치를 말씀드린다면 5500rpm 정도에서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 제온으로 보더라도 최고 출력은 이제 6400rpm 부근, 최대 토크 또한 5300rpm 부근, 사실 약간은 고회전 지향 엔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 고회전 엔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RPM에서의 느낌이 상당히 좋다는 점, 또한 가속을 시키고 있을 때 RPM이 올라갔을 때 이제 과거 현대차의 엔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요소로 작용했었는데, 현재는 V6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지 상당히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사운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V6 엔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변속기는 8단 자동, 전륜구동형 8단 자동을 사용하는데요. 변속감, 또한 변속 속도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물론 수동 모드에서 활용할 때 약간 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 그랜저 IG의 어떤 소비자 층을 감안한다면 현재 변속기에서 불만을 느낄 소비자분들은 없으실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단 이제 수동 모드에서 활용을 할 때 특히 이제 저속에서 가속을 시작하다가 수동 모드로 막 바꾸거나 했을 때 갑자기 인디게이터에서 기어가 뭐 6단 혹은 7단으로 표기가 됐다가 한번 쇼크를 크게 준 이후에 다시 저속부터 가속을 이어간다든지 사실 이제 일반 주행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이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차량 가치를 한 차원 더 올려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데요. 사실 기존 HG와 비교를 한다면 출력적인 부분에서 또한 토크가 0.2kgm 정도가 하락했죠. 개선이라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실 소비자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이 정도의 성능 차이라면 실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측정한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손실률 부분에서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가 채용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모습이 비춰지긴 합니다. 하지만 자동 변속기 최근에 이제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많아졌기 때문이지 자동 변속기로서는 그래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 보편적인 그 노멀 레인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엔진 또한 트랜스미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는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7.6초 체감상으로는 이것보다 살짝 빠른 그런 느낌을 줄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7초대 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하더라도 일정하게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 성능의 편차가 벌어지더라도 0.2초 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한 성능을 꾸준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참고로 현재 보시는 것처럼 BMW의 320i 이 모델과 유사한 정도의 가속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코너링 퍼포먼스 역시도 무난한 수준인데요. 가속을 이어가다가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핸들링 부분에서 정확히는 이제 스티어링 시스템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 과거에 그랜저 HG와 비교를 한다면 IG 쪽의 완성도가 확실히 높아졌죠. 하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가면서 스티어링 시스템의 어떤 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스포츠 모드는 여전히 이질감이 강합니다. 때문에 차라리 그랜저의 성향에 맞춰서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또한 스마트 모드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데 별 쓰임새를 잘 모르겠고요. 또한 스포츠 모드에 설정하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빠르게 스티어링 휠을 감았을 때 어느 특정 영역에서 갑자기 스티어링 휠이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중간에 마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그런 좀 이질감 혹은 아쉬움을 주는 영역들이 있는데 향후에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C타입 MDP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마음이지만 적어도 그런 아쉬움들을 소비자들이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를 좋지 못한 것을 사용한다면 조율이라도 잘해서 어떤 이질감을 없애달라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제발요. 코너링 자체에 대한 성능은 충분한데요. 아무래도 너비가 넓은 타이어의 채용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채용된 타이어는 미쉐린의
MXM4라는 모델인데 일상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타이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사이즈 역시도 245, 편평비 45. 여기에 이제 18인치가 매칭되다 보니까 타이어 자체에서 나오는 퍼포먼스에 의해서 코너링 성능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밖에도 서스펜션 부분을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그랜저 IG의 서스펜션,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테스트했었던 기아 K7과 비교를 한다면 서스펜션 완성도에서는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납니다. 언뜻 K7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좋게 말하면 컴포트한 그런 성향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무른 것과 컴포트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너무 물렁물렁해서 오히려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기보다는 적당히 버텨줘야 될 때는 버텨주고 또한 부드럽게 풀어줘야 될 때는 풀어주는 그런 서스펜션이 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그랜저의 서스펜션은 상당히 튜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속에서 이렇게 쇼크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처리해주는 능력에서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조금 큰 쇼크가 오더라도 서스펜션 자체 또한 차체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잘 방어해내는 만큼 승차감 부분에서도 분명한 이점을 보여주게 되죠. 기아 K7 상당히 많이 분발을 하셔야 되겠네요. 사실 현대차가 서스펜션을 정말 못 만드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번 그랜저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셰시 개발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이런 분위기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초기 테스트 때는 타이어가 완만하게 이렇게 노면을 붙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부 이렇게 살짝 튕겨나는 그런 모습도 비춰지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38m대 초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본다면 후반 영역을 감안했을 때 최대 이제 41m 선까지 밀려나기 때문에 평균적인 제동 거리는 40m를 전후한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세단으로서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이와 같은 집요한 테스트가 반복되면서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좋습니다. 분명히 셰시 부분에서는 뭔가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 그랜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필요한 이 스티어링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실내 부분도 상당히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베꼈다 말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구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날로그 시계를 왜 뜬금없이 여기다 달아놨는지. 통상 이제 센터에 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마 달 자리가 없어서 그랬다면 굳이 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달아놨네요. 어쨌든 향후에 좀 이렇게 안정감 있는 곳으로 옮겨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어떤 구성적인 측면, 기능성 여러가지 부분에서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3리터급 모델로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내에서 조금 연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배기량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숙성이라는 부분 역시도 준대형 세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제 MVH의 성능을 논하게 되는데, 아이들 상태에 있을 때는 엔진음이 어느 정도 넘어옵니다. 사실 소나타를 비롯해서 다양한 현대 기아 차들이 워낙에 이제 좋은 능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나쁜 수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커지는데요. 향후에 그래도 조금만 엔진 소음 유입을 잡아낼 수 있다면 만족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을 때 이때의 정숙성은 분명히 충분한 수준이었고요. 무엇보다 저희를 놀라게 했던 부분은 바로 엔진의 진동 부분인데요. 처음에 시동이 걸려 있을 때 정말 시동이 걸려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안정적인 진동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끔은 이제 시승기들을 보면 분명히 저 차 진동이 많은데도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사기를 치는 이런 경우도 만날 수 있는데, 이번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정말이지 진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과연 마운트에다 무슨 짓을 해놨는지 궁금할 정도의 아주 최고의 MVH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랜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랜저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이렇게 가격표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우선 가솔린 2.4, 모던 프리미엄, 프리미엄 스페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경제성이 이유라면 모던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중형차, 소나타급에서 어느 정도 옵션을 갖춰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지 난 그랜저를 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고급차를 탄다면 그에 걸맞는 구성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저희는 가솔린 3.0 익스클루시브 버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스페셜 버전이 좀 더 좋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300만 원에 달하고 굳이 필요치 않은 19인치 알로이 휠까지 기본으로 갖춰진다는 점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익스클루시브 버전은 사실 갖출 것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썬루프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밖에 취향에 맞는 그런 옵션들을 더해 나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HID 램프조차 없다는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향후에 이런 점들은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이번 그랜저 3.0 가솔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4 모델 사실 연비도 차이 안 나고 정말 돈이 없어서 세금 10몇만 원을 못 낸다라면 할 수 없겠지만 정상적인 그랜저의 소비자들이라면 3.0을 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랜저 역시 현대차가 잘 만드는 영역에 있는 모델답게 완성도 부분이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차체가 전하는 이런 주행대의 느낌을 본다면 기존 HG와 이렇게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키스의 완성도를 통해서 가치를 더해가는 것이 현재 그랜저가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물론 차체 강성에서도 HG를 능가하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적인 내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과거의 현대차 YF나 HG 같은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차체가 분명히 헐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신 모델들 LF 소나타를 비롯해서 현재의 IG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어쨌든 좋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만난 현대 그랜저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주행 쪽에서는 그래도 차체가 좀 길긴 하지만 임팔라 쪽이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GM이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K7과 그랜저를 놓고 본다면 그랜저 쪽의 완성도가 더 뛰어납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물렁물렁 되는 그와 같은 셋업보다는
풀어줄 때 풀어주고 잡아줄 때 잡아주는 이와 같은 셋업이 더 이상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쇼크를 처리되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랜저 쪽이 더 낫습니다. 거기에 네임밸류까지를 따져본다면 K7을 굳이 사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기아 자동차에 좀 미안하긴 하지만요. 제가 K7과 그랜저를 놓고서 구입을 하는 입장이라면 200만원, 300만원이 비싸도 그랜저를 택할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그런 만족도가 더 월등히 커지니까요. 네, 어떤 기능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노력한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탑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 전망이 되는 것이 바로 현세대 그랜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의 중심, 준대형 세단 그랜저 IG를 만나봤습니다.